안녕하십니까, 경빈쌤입니다. 요번에 2025학년도 5월 모의고사의 객관식 공통 객관식 나머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3의 2분의 1승이니까 앞에 2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위로 올라오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로그 3의 5x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진수끼리 계산하면 9x 6x 더하기 9 빼기 5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얘를 푸는 것과 두 번째 진수 조건인 x가 3보다 크다랑 x가 5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요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얘 6x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네. 맞아요? 맞죠?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이니까 x는 1 또는 10이 되는데 정답은 10이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17번입니다.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얘 dx와 얘 dx를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합쳐주어 계산하면 되겠죠.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0 이걸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적분한 게 이거다. a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은 0이다. 그러면 a제곱으로 묶고 a 마이너스 2는 0 a는 0이거나 근데 사실 a가 0 0 0 들어가면 이게 없어질 테니까 맞지만 양수 a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럼 a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렇죠. 시그마 요 계산 문제 15로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적겠습니다. 시그마 AK 더하기 15는 30이야. 시그마 AK는 15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따로 2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가 53이야. 근데 얘는 15 곱하기 30이야. 넘어가면 얘는 23이야가 되겠죠. 정답입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아니 그 18번까지는 한글과 통계 학생들의 정답률이 66.3%였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학교에 국한하는 얘기입니다. 미적분 학생들은 91.3%로 꽤나 높은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19번 문제의 확률과 통계 응시 학생의 정답률이 43%밖에 안 되고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도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54.3%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그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것들을 식으로 잘 나타내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잘 구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학은 식으로 시작해 식으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의 연습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어렵지 않아요. 최고정에서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있는 점 0,1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얘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f0은 1이구나. 그럼 상수항은 1이구나. 최고차의 계수 알려줬고 상수항 알려줬어요. 그러면 모르는 변수는 딱 몇 개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이 그럼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얘와 fx와 점 1,0에서 만난대요. fx와. 그러니까 이 접선이 있을 텐데 0,1에서의 접선이 있을 텐데 걔가 다시 얘와 여기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선도 얘를 지나고 fx도 얘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1은 0이다라는 식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은 0이다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접선이 그럼 접선도 얘를 지난다. 지금 이걸로 요 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접선도 얘를 지난다로 또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시다. 어떻게 됩니까? y는 0에서 2니까 f'0에 x-0에 더하기 1이다. y는 f'0x 더하기 1이다가 뭐를 지나야 됩니까? 1,0을 지나므로
0은 F'0 더하기 1이다.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1창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걸 좀 사용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상수항 알고 최고차의 개수 알고 얘 알고 이렇게만으로 식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계수 3차 최고차계수 1인 3차식 ax 제곱 상수항은 플러스 1이고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까지는 정해져.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뭐밖에 없는 거예요. A 하나밖에 없죠. 안 쓴 식 뭐 있어요? 안 쓴 식 얘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 3개가 필요한 뭐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습니다. 1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1은 0이므로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므로. 그럼 fx는 어떻게 된다? 다 구해졌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니까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하면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는 20, 21, 2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습하시고 피드백하시고 복습하시고 자, 확률과 통계 학생들의 정답률은 2.3%밖에 안 되고요. 미적분 학생들의 정답률은 37%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사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차근차근 풀어보면 굉장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번이라는 숫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게 뭐야 맞죠? 그런데 fx랑 gx의 상태를 보니까 fx에서 1번 fx의 최대체소는 풀마 3이다. 일단 여기 루트 3이 곱해져 풀마 루트 3이다. 자, 그 다음에 얘의 주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주기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t 파이를 2파이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파이 날려버리면 t분의 2. 얘가 한 주기네요. 0에서 t분의 2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에 fx 사인 함수를 그리는 것과 두 번째 여기서 또 gx를 생각해 보면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번에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주기는 여전히 t파이분의 2파이니까 t분의 2가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의 코사인 그래프인데 뒤집어져서 그려야 됩니다. 한 주기는 t분의 2가 되니까 1, 4, 2, 4, 3, 4, 4, 4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중간에는 뭐 2t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gx 그래프이고요. f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이 조금 더 작은 값이잖아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의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위에 요렇게 찍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fx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수 k라고 보아야 돼요. k는 이 주기 안에 있는 0에서 양수인 주기 안에 있는 0에서 t분의 2 사이인 상수 k에 대해서 얘 둘이 같대요. 그리고 3k로 같대요. 그럼 이 둘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점이 뭐가 있냐고요. 얘 아니면 얘가 있죠. 그런데 그때의 얘는 k 값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얘는 k 값이 될 수 있습니까? 얘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산 결과가 k가 그러니까 얘가 k는 될 수 있죠. 양수가 맞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k, 3k가 되려면 이 3k가 4사분면에 있는 이 음수 값이라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이 좌표가 아니라 얘가 k, 3k가 되는 거예요.
3K를 대입했을 때 3K가 나오는 값. 그러니까 이사분면에서의 값인 거죠. 4번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결국은 FK랑 GK랑 같은 교점의 좌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분면에 있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3 사인 x 대신에 k를 집어넣죠. 그러면 k 파이 t는 gk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코사인 k 파이 t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인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당장 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 이 코사인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다면,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다면 코사인 분의 사인인 탄젠트 k 파이 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사분면에서 루트 3이 나오는 값은 따라서 k 파이 t가 뭐가 되는 건가요? 얘는 60도 3분의 파이인데 이사분면의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파이야 지우죠. 그러면 KT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화가 나오게 되겠네요. KT는 3분의 2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KT가 3분의 2인데 FK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으니까 3K라고 했으니까 그럼 FK는 뭡니까? 루트 3의 사인, 여기 FK는 루트 3의 사인. 근데 요게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3의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60도와 똑같이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게 3K가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3이랑 3이랑 날라가죠. 따라서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T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거든요. 따라서 5번 뭐를 구하면 정답입니까? 60 곱하기 T 플러스 K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T가 3분의 4니까 약분하고 80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0을 11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만 그림 좀 간단하지 않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문제도 좀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문제를 다시 만난다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확률과 통계 학생들의 정답률은 0%. 어렵다라는 반증이죠. 미적분 학생들의 정답률은 15.2%에 해당하는 완전 준킬러 문항인데 네, 시그널들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상수항 알려줬죠. 3차 함수 gx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이렇게 옆으로 쫙쫙 그어가지고 교점이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소재 자체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GT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수 A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가지고 GT 더하기 GT-4는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T를 끊는 거고요. T-4는 T라는 값을 쓰. 그러니까 봐봐. 얘가 T라고 한다면 Y는 T. 이때의 교점을 GT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3개죠? 그럼 여기에 4를 뺀 T-4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 여기 접한다라고 하면 2개가 되는 거고요. T-4가. 아니면 아예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간격이 중요하겠죠?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예요. 얘 접할 때는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였잖아요. 2개가 되는 거. 얘는 1개가 되는. 뭐 이런 애들의 값을 더해서 걔는 2개의 불연속을 갖는다가 핵심이에요. 2개의 불연속의 상황을 만난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 하나만으로 봤을 때 언제 불연속입니까? 그렇죠. 끊겨져 있거나 근데 3차 함수가 끊겨져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이 위쪽은 몇 개다? 한 개다. 아래쪽은 몇 개다? 세 개다. 이 함수값은 몇 개다? 두 개다. 요 밑에서도 접하게 된다면 밑으로는 교점이 한 개다. 위로는 세 개다. 얘는 두 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불연속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할 때에 주목해야 되겠네요. 접할 때 불연속점인데 어쨌든 4차이 나게 두 개의 선을 그어서 그걸 더한 애들의 불연속점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일 때다. 이때 얘의 제소값, a도 구해야 되겠죠. 제소값을 구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다가 핵심이에요. 아니 선생님 뭐 두 개면 두 개인데 맞지요. 두 개는 두 개죠. 그런데 이게 두 개밖에 없다가 왜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왜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에 나온 정보 있잖아요. 제곱창 기준 1이고 F형 0이라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일반적인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할 거긴 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일단 1번 이거다. 그 다음에 2번은 이 박스 내용 있잖아요. G의 T-4가 T는 0과 알파에서 불연속이다. 두 점에서 불연속이네? 그럼 두 점에서만 불연속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만약 첫 번째 이 fx가 그냥 증가함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불연속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어디에서나 교점이 한 개잖아요. 그러면 얘랑 4차이 나는 부분을 했을 때 이게 옮겼을 때 계속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요런 건데 한번 보세요. 얘네들 잠깐만 이게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t라고 합시다. y는 t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차이 나는 걸 요 정도 차이라고 합시다. y는 t-4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한 개의 교점을 갖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두 개 더한 값은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불연속인 점이 없죠. 모두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두 개이므로 두 개의 교점만 가지므로 불연속점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이 두 개의 불연속 왜 이럴까?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극대극소가 포함된 일반적인 경우의 그래프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좀 넉넉하게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끊겨진지 모르겠지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지금 봐봐. 얘가 y는 t,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폭을 줄일게요. 얘가 y는 t-4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교점이 몇 개인지 한번, 그리고 어디에서 불연속인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은 언제? 접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쭉 올라올 때는 불연속이 없겠죠. 전부 다 한 개니까 더해서 두 개겠죠. 그런데 얘를 지난과 동시에 얘를 접하는 애를 지나면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런데 이 접하는 애가 위에 있는 y는 t랑 지날 때, 극소가 y는 t랑 지날 때도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y는 t-4랑 극소가 만날 때도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 중간에 있는 값은 전부 다 3개 더하기 3개니까 6개로 불연속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위에가 극대를 지날 때 불연속점, 아래 있는 t-4가 극대를 지날 때 불연속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없다가 처음 생겼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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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두 번째 생겼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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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위에서 극대랑 만날 때 세 번째 생겼고 아래에서 극대랑 만날 때 네 번째 생기는 총 4개의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4개의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얘가 첫 번째 경우인데 보세요. 이게 왜 불연속점이냐면 아까 위에서 했듯이 얘가 위로 올라가면 3이잖아요. 그리고 그 함수값은 2개의 교점을 갖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1개잖아요. 얘는 1개, 1개, 1개잖아요. 이 두 값을 더했을 때 좌우 함수값이 다르죠. 개수가 다르잖아요. 우극한은 위로 올라갔을 때 3 더하기 1 4잖아요. 근데 자극한은 1 더하기 1 2잖아요. 함수값은 2 더하기 2 3이잖아요. 다르죠? 불연속이 맞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는 건데요? 네, 그게 처음으로 최초의 불연속이고 이제 t는 0일 때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뭐좀 이따 얘기해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연속입니다.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이 간격 차이는 동일한데 아래쪽이 조금 차이 나게 이렇게 그릴게요. 얘랑 요렇게 차이 나면 그러니까 얘가 y는 t고 얘가 y는 t-4가 되면 그러니까 y는 t-4에서 이건 또 불연속이 생기는 거죠. 왜 불연속이 생깁니까? 위로 가면 3개, 아래로 가면 3개. 얘도 3개는 맞지만 요 값이 요 밑에 있는 분홍색의 값이 얘랑 동일하잖아요. 그럼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불연속 하나, 2개 벌써 2개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위에서 접하는 극대랑 접하는 요 경우에 또 불연속이 나오잖아요. 왜요? 위로 가면 하나, 함수값은 2개, 밑으로 가면 3개. 얘는 3개, 3개, 3개. 얘 둘이 더하면 불연속이 맞잖아요. 또 아래에 있는 y-4가 그냥 겹쳐서 그릴게요. 여기에 위로 4만큼 올라간 이 부분도 이게 하나로 동일하지만 얘가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이 또 2개, 총 4개가 생긴다고요. 근데 4개가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읽었을 때 2개밖에 안 생겨? 2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지를 생각해 봤고 어떤 경우에 2개가 생기는가? 즉 불연속점은 4개인데 어떤 경우에 2개밖에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극대 극소가 정확히 4차이 난다면 4차이 난다면 중간에 있는 요 2개의 불연속점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요런 방향으로 이제 풀어본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되 여기랑 여기 차이가 4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정확하게 4 차이 난다면 그러니까 얘가 t고 얘가 t-4가 되는 거죠. 네. 4 차이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t일 때 위로 올라가면 몇 개예요? 1개죠.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예요? 3개죠. 원래 2개죠. 얘도 위로 올라가면 몇 개예요? 3개죠. 밑으로 1개죠. 원래 2개죠. 그러면 여기에 우극한인 위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4죠. 2개 더하면 함수값 생각해 보세요. 2 더하기 4죠. 밑으로 내려간 거 4죠. 4 다 똑같네요. 불연속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은 불연속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불연속점이 안 되지만 이거 불연속점 맞죠? 요거 불연속점 맞죠? 2개는 맞다는 거예요. 다시 얘가 아까는 이렇게 접하면 불연속이라 했잖아요. 불연속점 하나, 여기도 불연속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4 차이가 정확하게 나니까 불연속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극대가 이 밑에 있는 t-4를 지나면 또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딱 2개밖에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생기는 경우를
요 색깔로 한다면 불연속점이 생기는 첫 번째는 얘랑 얘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가 t고 이때가 t-4죠. 그때 어디서 불연속이 생기는 겁니까? t에서 생기는 거죠. t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얘에서 아래쪽에서 얘 접할 때랑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 때랑 얘가 뭐가 돼요? t가 되고 얘가 t-4가 되겠죠?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불연속, 어디서 두 개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 풀었어요. 0 또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A는 양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A는 양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A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럼 뭐가 0이 돼야 되겠어요? 얘가 0이 돼야죠. 그럼 이게 -4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다, 여기서 불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긴 정확하게 뭐 차이 난다 했어요? 4 차이 난다 했죠?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가 a 잠깐만요. 네네네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서 불연속인데 A는 얘를 봐야 되겠네요. 위에 거를 봐야 되잖아요. 쏘리. 다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랑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 불연속이잖아요. 맞죠? 불연속은 t에서 불연속이잖아요. t에서. 그러니까 t가 0이 되면 이렇게 접하죠. 0이랑 -4. 그럼 t가 0이 되는 거는 위에서 접하는 이 불연속인 이게 맞죠? 그 다음에 4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가 4고 또 얘랑 얘는 또 4 차이 나니까 얘가 8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때는 어디서 불연속인 거예요? 저는 아까 방금 잘못 얘기한 게 여기서 접하니까 이게 A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T가 A인 거죠. T. 그때의 T가 A인 거잖아요. 그때의 T. 네. 그렇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이제 문제에서 지금 뭐 몇 번까지 했어요? 이제 3번 할 차례예요. 이제 다 풀었어요. 3번 F8의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아니 함수값도 모르는데 어떻게 F8을 알아? 근데 F0이 0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0이 0이니까 0,F0이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얘 아니면 얘가 0,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0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fx식이잖아요. fx가 지나는 y가 0이 되는 교점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얘가 0,0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이거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냐면 3차 함수의 비례관계인데요. 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요 가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1대1대1대1. 세로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물론 가로랑 세로는 비율이 무조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래 위로 할 수 있어요. 이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지 얘랑 얘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가로는 가로끼리 같고 세로는 세로끼리 같습니다. 그때 증가하는 함수라면 무조건 이렇게 지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게 되어 있고요. 이 점에 의해서 점대칭입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네, 미적분 하시는 분들 변곡점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그러면 얘가 1대1대1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1대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대가 되는 이 부분과 여기와 여기 극소가 되는 부분의 비율은 2대1이죠. 2대1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얘도 극소가 되는 부분의 x좌표와 극대 요 2대 다시 극대 값이 되는 것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대 한 칸대 이 근까지의 길이 한 칸대 근까지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칸대 근까지 이게 근이잖아요. 이게 x축이라고 본다면 근이잖아요. 한 칸대 근까지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 풀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그림을 좀 너무 이상하게 그려버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0,0이고요. 얘를 만약에 한 칸이니까 m, 위를 4라고 한다 했죠. 극대값 만나는 요 부분을 4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m,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1대 2가 성립함으로 얘는 2m의 길이만큼 더해야 되겠죠. 이게 m 대 2m이니까 그럼 얘는 3m, 0이 돼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fx식이 나옵니다. 최고차항계수 1이고 두근이 나왔잖아요. 0이랑 3m의 제곱 이렇게. 근데 얘는 뭐를 지나야 돼요? m, 4를 지나야 되겠죠? 지남으로 4는 m 곱하기 마이너스 2m의 제곱 4m의 제곱이 되겠네요. 4는 4m의 세다 m은 1이다가 되니까 여기에 x-3이 되겠죠. 그럼 뭐를 구하시오? f8을 구하시고 8 곱하기 x-3이니까 5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200 한 값이고요. 두 값 중에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네모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얘가 0,0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제 0,0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0,0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 다른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건데 한 칸을 또 m이라고 한다면 0에서 2m만큼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m, 4가 되겠죠. 요 위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m, 0이 되겠네요. 그럼 이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그래서 1이고 x의 두근 0 마이너스 3m 그러니까 x 더하기 3m의 제곱이 될 테고 얘가 뭐를 지나요? 마이너스 2m, 4를 지나야 되므로 4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의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2m 곱하기 그렇죠 m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요? 맞나요? 아 잠깐만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미안. 얘가 중근을 갖잖아요. 0이 중근을 갖잖아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에 x 더하기 3m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에 얘를 집어넣는다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2m의 제곱 4m의 제곱 곱하기 m이 되니까 4는 4m의 세제곱 아까 똑같은 결과네요. m은 1이다 네요. 그럼 fx라고 하는 식 자체는 x제곱에 x 더하기 3이 되고 이때 8을 집어넣으면 64 곱하기 4니까 훨씬 많은 숫자 256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최소값은 200이다가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4개가 나와야 돼요. 불연속점이. 근데 2개만 나온다로 이제 조금 더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정답률이 선생님 학교에서도 확률과 통계 0%고요. 미적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22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중압감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점화식 문제잖아요. 점화식은 순방향 혹은 역방향 해가지고 문제를 풀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게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풀어봐라. 차근차근 조건을 잘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 22번은 그렇게 시도하는 약간의 노가다성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아이들도 시간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리랑 조건이 똑같다고요. 저처럼 천재가 아닌 사람도 시간을 갈아 넣어서 풀어야 되고 천재인 사람도 시간을 갈아 넣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니까 차분히 계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시 한번 풀어보면 풀릴 것이다. 도전을 해봐라. 도전을 안 하니 정답률이 요렇지 않겠나? 라는 평가를 남깁니다. 22번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A1과 A2는 양수래요. 그러면 풀풀 아니면 마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부호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전 항이 음수면 근데 약간의 여기에 까다롭다. 근데 보통은 그 양수의 절대값, 양수의 등호를 넣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음수에 넣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수예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줘요. 근데 양수잖아요. 그럼 너 이미 많이 가진 거 아니야? AN이 양수잖아요. 그럼 너 이미 많이 가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음수를 곱하고 불쌍하니까 3 더해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여전히 양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음수의 처치를 좀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A3이랑 A5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이 얘일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순방향으로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A1을 그렇게 뒀어요. A1을 K라고 뒀어요. 그냥. 그 다음에 쭉 갑니다. A3, A5까지 경우 나눠서 갑니다. 네, 간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줬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K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에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음수에 등호 붙여야 됩니다. 양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음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3으로 A가 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K의 제곱이라고 정해지겠죠. 근데 음수인데 얘는 양수잖아요. 그럼 벌써 모순이네요. 아니 왜냐면 음수면 얘도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음수는 아닌가 보네요. 양수인가 보네요. 그럼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양수. 무조건 정해진 거잖아요. 즉 K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2K 넘기면 2분의 3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알 수 있겠죠. 범위는 하나씩 챙겨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근데 양수라는 거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A3은 어떻게 가야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을 더한다. 그러면 4K 빼기 3이 되겠죠. 4K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야 됩니다. 4K-3이 양수인 경우. 양수라고 하는 것은 즉 지금 범위가 요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3보다 크다고 되는 거잖아요. 즉 범위는 수정이 되겠죠. 2분의 3보다 작고 K는 4분의 3보다 크다는 범위로 요쪽이 수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잘 챙기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 4K 마이너스 3에 더하기 3이라고 A4가 벌써 A4야? A5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잣말이었어요. 마이너스 8K 더하기 9가 되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K 마이너스 3 음수는 등호를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4K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근데 제곱은 항상 0 이하잖아요. 0 이상이잖아요. 0 이상인데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양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조건 양수만 나오겠네가 아니에요. 왜냐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K-3 자체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4K-3이 0이 아니어서 이 전체 결과가 양수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K가 4분의 3이 아니면 맞죠? K가 4분의 3이 아니라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2배의 양수니까 4K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3이 되고요. K가
K가 4분의 3이라면 그러니까 4K-3이 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래쪽에 또 제곱에 해당하니까 4K-3의 4제곱이 되겠죠. 이게 A5로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구한 겁니다. A5 두 개를 구한 거네요. 근데 이 밑에 거에서의 범위를 구해주자면 잠깐만요. 이 중간에 있는 얘가 뭐예요? K가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 얘네 둘이의 교집합을 적어야 되잖아요. 교집합을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4분의 3이란 건 2분의 3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고 K가 4분의 3보다 작다. 요렇게 이쪽까지는 범위를 가야 돼요. 근데 K가 4분의 3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네, 0보다 크고 K는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나온 조건. 그 다음에 K가 4분의 3이 다니까 이때는 이때로 국한시켜야 되겠죠. K는 4분의 3이고 그때 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아직 안 했잖아요. A4의 이 마이너스 8K 플러스 9 이 범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9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양수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K는 8분의 9보다 크다고 했는데 8분의 9는 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맞나? 8분의 9, 24, 36 맞죠? 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2분의 3보다 작고 K는 8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죠. 마지막에 범위가 맞나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8, 쏘리. 이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예, 반대네요. 8분의 9가 이쪽에 있으니까, 8분의 9보다 작다 K는 4분의 3보다 크다. 요게 범위겠네요. 맞죠? 네. 잘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9에 더하기 3이 되니까 16K에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이게 A요. 요 범위에서의 A요. 그 다음에 음수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9가 0이야 음수면요. 그러니까 K가 8분의 9보다 크면요. 즉 이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노란색의 범위에다가 아까 이걸 제가 잘못 적었네. 2분의 3보다 작다 K는 크거나 같다 8분의 9가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어떻게 네 가지 경우입니까? 요때 AO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요때 AO는 요때 요때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3이랑 A5가 같다 했잖아요. A3은 얘잖아요. A3은 얘인 거잖아요. 얘. 그러면 얘랑 이제 같다 이 범위에서 이렇게 4개 구하면 정답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뭘 해줘야 된다. 이거 좀 너무 큽니까? 줄여라. 네, 마지막에는 줄여라. 네, 마지막에는 뭘 해줘야 된다. 마지막에는 이 A3과 A5가 같다로 문제를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K-3이 16K-15가 되니까 12K는 10이다. K는 1이다. 1이 여기 들어가나? 들어가네. 그럼 1은 맞네요. 두 번째 4K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는 64K 제곱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8에 얘 곱하면 144K 플러스 81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64K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48K 약분도 있고 하니까요. 84는 0이 되는 분. 16K의 제곱에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37K 플러스 이거 21은 0이네요. 이게 인수분해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16이랑 21을 더하면 37이 되잖아요. 그럼 16KK
21, 1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K는 16분의 21이거나 K는 1이 되는데 1은 이 범위 안 들어갈걸요? 아, 1이 들어가네요. 1은 들어가네요. 맞아요? 네. 아닌가요? 잠깐만요. 두 번째 경우가 8분의 9보다 크고 1이 안 들어가네요. 8분의 9는 1. 얼마잖아요. 1.12잖아요. 그럼 1은 안 들어가고요. 얘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K-3이랑 네, 이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에 4K-3의 제곱 플러스 3. 이 계산하기 좀 그렇다 맞죠? 근데 중복해서 반복해서 보이는 게 얘네요. 얘네들을 치환할게요. 4K만 어차피 뭐 풀기만 하면 되죠. 라지 T로 줘. T제곱 T는 넘어가면 2T제곱 더하기 T-3은 0이다. 2TT 31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럼 T는 1이거나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T가 뭐예요? 4K-3요. 4K-3은 1이거나 4K-3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K는 1이거나 아니면 4K가 2분의 3, 2분의 6 그러면 2분의 3 K가 8분의 3이거나 뭐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런데 K에 1이 안 들어가네요. 이 범위가. 근데 왜 자꾸 나오지? 자, 마지막입니다. 요 경우에 세 개 구했고요. K1은 뭐 이미 나온 거잖아요. 뭐 됐고요. 이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4K-3은 4K-3의 4제곱과 같다. 그러면 4K-3이 근데 이 경우는 4K가 4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4분의 3 집어넣으세요. 0은 0 똑같죠? 그럼 이제 K는 4분의 3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한 K값의 합, K가 A1이잖아요. K값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6분의 2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 돼. 16 더하기 21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되겠죠. 다 계산하시면 16분의 55가 되어서 이게 P분의 Q 따라서 P 더하기 Q는 71이 하루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